일단 식단의 선택의 폭이 스펙트럼 자체가 좁아지게 되는 부분이에요. 알고 계시면 식단 관리를 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필요에 따라 다른 메뉴 선택을 하시면 효율이 더 좋고 다양하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유튜브 친구들, 헬린이 모히또입니다. 체지방 감량하려고 식단 관리를 할 때 탄수화물에 대한 이 부분에서 꽤나 민감하시죠? 그러면서 탄수화물 GI 지수라는 것에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은 GI 지수에 대한 설명은 워낙 자세한 영상 자체가 많으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이걸 구별하는 좋은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GI 지수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혈당 지수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이 소화 과정을 거쳐서 당으로 분해돼서 혈액에 공급되는 속도입니다. 즉 혈당 자체를 올리는 속도예요. GI 지수가 높으면 혈당을 빨리 올리게 되고, 낮게 되면 우리가 늦게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GI 지수가 높으면 분해가 빠르고, GI 지수가 낮으면 분해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GI 지수를 따져감서롱 식단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단순하게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미밥이나 밀가루 음식은 GI 지수가 높고, 고구마나 현미, 귀리 같은 것들은 GI 지수가 낮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뭐는 높고 뭐는 낮다는 게 전부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 영상을 토대로 잘 이해하신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면 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에 대한 설명 중에 다당류, 단당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이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걸 다당류라고 하는데,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음식들을 다당류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분해해서 한 개의 당으로 따로 떨어뜨려 놓아야 몸에서 흡수가 가능한데, 일단은 탄수화물 음식을 먹고 소화해서 당당류가 되면 흡수가 된다는 것만 기억할게요. 그리고 단당류로 만들기 위해 분해할수록 단맛이 강해집니다. 밥을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느껴지는데, 이것도 분해되면서 단맛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먹었을 때 단맛이 강할수록 GI 지수가 높다는 거죠. 단맛이 강하면 그만큼 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어떤 음식이 GI 지수가 높다, 낮다를 구분할 때는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단맛으로만 이걸 구별하기에도 예외가 있는데, 일반적인 탄수화물 음식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마가 GI 지수가 낮다고 해서요, 밥 대신 고구마를 먹으려고 하는데, 고구마 중에 단맛이 좋은 호박 고구마는 어떨까요 과연? 게다가 껍질도 다 깐 상태로 알갱이만 먹게 된다면요, GI 지수만 따진다면 백미밥이 오히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단은 고구마 드실 때 껍질도 같이 드셔서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는 장점을 만들면 일단 좋습니다. 혹시나 괜히 또 갑자기 이제 오늘부터 유튜브에서 헬린이 모히또가 그러는데 호박고구마는 GI 지수가 높다고 이러면서 싫어하시고 안 드시면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자,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 호박고구마를 안 드시게 된다면, 저는 고구마 농가의 민폐남 자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호박고구마가 제일 꿀맛이니 맛있게 드시고 싶으시면 드세요. 호박고구마 농가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그럼 이번에는 바나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바나나가 며칠 숙성이 돼서 우리가 껍질에 반점이 생기게 되면 더 달고 당도가 높아지면서 맛있다고 하잖아요. 이유는 숙성이라는 분해 과정에서 결합력이 낮아져서 부드러워지고 단맛이 강해지는 겁니다. GI 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 껍질에 반점 하나 없이 숙성이 별로 안 된 바나나는 단단하고 단맛이 약한 이유가 바로 분해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GI 지수가 더 낮는 거죠. 이와 같은 예시로 방울토마토를 보면 단단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시큼하기만 하고, 숙성돼서 말캉말캉한 것들은 훨씬 더 달죠. 당도가 분해돼서 더 말캉하고 단 거예요. 과일들을 굽거나 튀기면 물렁해지고 더 달아지게 되는 거죠. 열에 익히면서 분해돼서 그래요. 양파를 볶으면 단맛이 나온다고 하죠. 양파가 우리가 보면 채소 중에 탄수화물 자체가 높은 편이라 익히면 당이 분해돼서 단맛이 나와서 그런 겁니다. 고구마를 쪄먹는 이유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부드러워진다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쪄 먹어야 훨씬 더 알죠. GI 지수가 낮은 거를 먹겠다고 밥 대신 잘 익은 달달한 바나나나 고구마 당도가 높은 것을 쪄서 껍질 다 까서 먹어봐야 그렇게 백미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운동 후에 우리가 보면 빠른 흡수를 위해서는 바나나를 먹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는 숙성된 것을 드시면 좋은 거죠. GI 지수가 낮은 거 먹겠다고 밥은 안 먹고 고구마 쪄서 껍질 까먹고 고구마 말랭이를 만들어서 먹고 바나나는 숙성시켜서 완전히 달달하게 먹고 양파는 볶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GI 지수를 올리면서 먹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는다라는 초점만 두기 때문에 그걸 잘 모릅니다. 같은 음식이어도요 분해 정도에 따라서 GI 지수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식단 관리를 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탄수화물 음식들을 단순하게 GI 지수가 높으면 나쁘고 낮으면 좋다고만 생각하면서 구분하려고 하면 일단 식단의 선택의 폭이 스펙트럼 자체가 좁아지게 되는 부분이에요. 빠른 소화, 빠른 흡수가 필요할 때 일부러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찾기도 하면서 필요에 따라 다른 메뉴 선택을 하시면 효율이 더 좋고 다양하게 드실 수 있어요. 무조건 고구마, 현미, 귀리 등의 메뉴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고 하루에 먹는 총량을 지킨다면 상황에 맞게 다른 것을 같이 드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고구마랑 다른 걸 섞어서 먹던 양만큼 먹고 그 이상 소비해서 살을 빼면 되는 거예요. 고구마 5개 먹을 거면 3개 먹고 나머지 2개 대신에 빵이나 다른 걸 그만큼 먹어도 괜찮다는 거죠. 살이 찌는 이유는 적절한 조절 없이 먹고 싶은 만큼 막 먹어대고 메뉴에 따라 나트륨 섭취라는 것이 과해지기도 하고 운동도 안 하니까 살이 찌는 거지 살이 찌는 음식과 안 찌는 음식이 사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뭘 먹든 살찔 만큼 먹고 안 쓰니까 찌는 거예요. 고구마만 먹어도 우리가 살이 찔 수도 있고 다른 걸 먹으면서도 살을 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꼭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메뉴 선택의 폭을 높이자는 것이지 아무거나 막 먹고 운동만 많이 하면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메뉴를 제한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억지로 참다가 폭식을 하시고 그러다가 다시 살쪄서 또 쉽게 포기 좀 하지 마시고 적절히 조절하면서 꾸준히 롱런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누구의 운동 방식이나 그 어떤 사람들의 다이어트 식단을 가지고도 제 몸에 안 맞고 내가 꾸준히 하지 못한다면요 나에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제가 골라서 습관화를 만드시고 바꿔주시고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지속성이 길게 오랫동안 유지할 만큼 적응되고 나서 다음을 찾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도 그렇고 저희 편집자님도 댓글을 엄청나게 밑에 열심히 달아드려요. 꼭 봐주세요. 뭔가 해결책이 100% 나오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좀 간지러운 부분은 긁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봐주세요. 그거 안 봐주면 좀 서운합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GI 지수에 대해서 얘기해드렸고 그리고 닭가슴살 사드실 일이 있으면 제가 밑에 이제 코드 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미틀이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닭가슴살 구매를 하실 때 제 코드를 적어 놓으면 약간의 할인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달아 놓을 테니까 혹시 구매하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해 주시고 저도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다이어트를 롱런하고 결국 종착역으로 갈 수 있게 같이 힘냅시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디오스.